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강한 국가는 말이죠, 삼권이 분립이 돼서 상호 견제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비대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입법부의 권력이 엄청 비대하다 보니까 말이죠, 무차별 막 탄핵을 합니다. 행정부가 업무가 마비가 되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야욕이 결국은 사법부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죠. 유죄 취지로. 그런데 말이죠, 이 파기환송이 잘못된 것처럼 소위 정치 판사들이 막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막 판사들이 뭐 들고 일어난 것처럼 MBC나 JTBC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정치적 압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깊이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말이죠, 8년 전에 그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말이죠, 사법행정권 남용이다 아니다 막 논란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 악몽이 말이죠,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여러분들 혹시 짐작 좀 하셨나요? 자, 2017년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민주당과 일부 법관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들 블랙리스트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관 대표자 회의체 그리고 법원 노조는 끊임없이 양성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사실은 어느 정도 뭐 붕괴되었다, 무너뜨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양성태 대법원장은 퇴임 후에 사실 이제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말이죠, 사법부의 정치가 개입했다는 그런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 말이죠. 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2017년도에 그렇게 됐던 것이 2025년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요, 이 소위 정치판사하고 민주당이 이 대법원을 말이죠, 협공을 하고 있다, 힘을 합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말이죠, 파면이 됐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돼서 또다시 같은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막 특검을 거론하고 말이죠,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법관 대표회의가 이례적으로 특정 재판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회의까지 열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도표 보여드리죠. 아까 양성태 대법원장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도 보게 되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잘 됐다 46, 잘못됐다 43, 이렇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이것도 말이죠, 판결 내용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말이죠, 시기적으로 올바르게 시기적으로 이때에 파기환송된 것이 옳았냐 잘못됐냐, 이런 설문조사인데 발표는 말이죠, 판결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판결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말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관 대표자 회의도 사실은 정치 판사들의 횡포로 봐야 될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법부의 판사들은 다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말이죠. 이 중요한 사실 한번 볼까요? 이번 그 법관 대표회의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단순한 대세가 아니에요. 국회 일부 판사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고 간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애초 말이죠. 법관 대표 126명인데요. 지난 8일날 이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는데, 원래는 그 투표 시간까지 찬성자가 부족해서 말이죠. 투표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찬성을 해야만 이제 회의가 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26명이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의사 정족수 말이죠. 그러다 이제 간신히 이제 성사됐는데 연기를 거듭해서 말이죠. 그런데 전체 대표 중에 그날 참석 의견 내신 분들 중에 70명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26명이 찬성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 회의 과정에서도 이제 보도를 보게 되면은요, 상당수 법관들이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를 지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만 다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를 지적해야 된다.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사실은 추가가 됐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가요, 다양한 의견과 우려사항이 함께 논의가 됐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판사는 이렇게 경고를 했네요. 법관 대표회의는 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기구인데 소수 정치 판사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있다. 아직 다수는 반대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말이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참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텨야만이 이 사법부의 독립이 확고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수의 정치 판사들 민주당의 협박에 굴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발언은 말이죠, 결국은 현재 사법부 내에서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부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보도는 어떻습니까? JTBC나 MBC나 일부 유튜브에서는 말이죠, 전 판사가 들고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의 정치화는 결코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치의 사법화가 말이죠,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 헌법적 문제도 관련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헌법은 말이죠, 사법부의 독립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판사들과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판결이 이상하게 나온 것도 다 그런 어떤 카르텔,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오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법관 대표회의가 말이죠, 특정 재판을 두고 공개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헌법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사태는 말이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이 말이죠, 사법부 정치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사법부는 이런 거센 정치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말이죠, 이 목소리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법원입니다. 이 법원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을 위한 특별 입법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사법부를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사법부 독립 사수하자. 사법부의 독립을 사수하자. 소수 정치판사 아웃. 이렇게 이제 외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이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